한국 때문에 리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한국이 책임지세요. 미국 빌보드 매거진의 회의실에서 한 여기자가 TV 속 태국 뉴스에서 한국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빌보드의 기자 에밀리 앤더슨입니다요. 27살의 제가 빌보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자로 떠오른 건 K-팝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들 덕분이었죠. 제가 처음 K-팝을 다루기 시작한 건 2016년 블랙핑크의 데뷔 소식을 접하면서였어요. 당시 저는 또 하나의 아시안 걸그룹일 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고 그 기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서구 대중음악의 전통을 모방한 복제품일 뿐이라고 혹평했거든요. 모든 언론이 비슷했어요. 현란한 안무로 포장된 립싱크, 서구 팝의 이류 모방 같은 제목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그건 우리의 큰 무지였어요.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얄팍한 시각이었을 뿐이죠. YG 엔터테인먼트를 처음 취재했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기획사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그들의 트레이닝 시스템은 제가 본 어떤 미국의 연예기획사보다도 체계적이었거든요. 충격적이었던 건 연습생 선발 과정이었어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닌 수개월에 걸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졌죠. 재능은 물론이고 인성과 발전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체크했어요. 미국의 어떤 기획사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편집장에게 제출한 기사에서도 과도한 트레이닝으로 개성을 말살하는 공장식 시스템이라고 비판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요. 빌보드의 편집실에서 블랙핑크의 데뷔 무대를 보면서도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뭐 별거 없네요. 그냥 예쁘장하게 꾸민 아이돌일 뿐이에요라고 동료들에게 말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YG의 프로듀싱 시스템을 취재하면서 제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곡을 만들기 위해 수십 명의 전문가가 수개월을 매달리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과잉 투자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을 거예요 라며 비웃었죠. 그런 제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곧 찾아왔어요. 블랙핑크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유튜브 조회수는 신기록을 세우고 빌보드 차트는 계속 경신되었죠.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어요. 치밀한 준비와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편집장은 제게 새로운 임무를 맡겼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의 시스템을 취재하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빌보드의 수석 기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 결국 수락했죠.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것은 그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였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첫날,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했어요. 제가 타고 온 비행기에는 세계 각국의 음악 프로듀서들이 함께 있었죠. 그들도 저처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배우러 온 거였어요. YG 엔터테인먼트의 본사에 들어서는 순간 제 선입견은 산산조각 났어요.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음악 제작소였거든요. 한 곡을 작업하는 스튜디오만 해도 수십 개, 안무 연습실도 셀 수 없이 많았죠.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건 곡 작업 과정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한두 명의 프로듀서가 곡을 만들지만 여기서는 달랐죠. 작곡가, 편곡가, 사운드 엔지니어 등 수십 명의 전문가가 한 곡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스튜디오에서 마주한 광경은 더 놀라웠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음향 장비들이 가득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죠. 심지어 가수들의 호흡 패턴까지 분석하는 특수 장비도 있었어요. 이런 건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었죠. 안무팀의 작업 과정은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로 모든 각도를 분석하고 AI 기술로 동작의 완성도를 측정했죠. 한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 수백 번의 테스트가 이루어졌어요. 그들에게 완벽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연습생들의 훈련 과정을 지켜보며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연습, 그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들. 이건 단순한 트레이닝이 아닌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보컬 트레이닝 시스템이었어요. 최첨단 장비로 목소리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진행했죠. 한 명의 가수를 위해 보컬 트레이너, 발성 전문가, 호흡 코치까지 총출동했어요. 이런 전문적인 시스템은 처음 봤죠. 글로벌 팀의 작업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24시간 돌아가는 번역팀, 실시간으로 전 세계 반응을 분석하는 데이터팀. 이들은 전 세계 팬들의 니즈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했죠. 그야말로 과학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음악 작업실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악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한국만의 독특한 색깔을 입히는 작업이었죠. 그들은 K-팝을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영상 제작팀의 수준은 할리우드급이었어요. 뮤직비디오 한 편을 만들기 위해 수백 명의 스태프가 투입되고 최첨단 장비들이 총동원됐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며칠씩 밤을 새우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마케팅팀의 전략은 더욱 놀라웠어요. 전 세계 시장을 권역별로 나누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죠. 소셜미디어 반응부터 현지 문화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했어요. 며칠간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동안 제가 써온 기사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죠. K-팝은 결코 모방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이 만들어낸 새로운 장르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완벽했어요. 이건 단순한 연예 산업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 제작 시스템이었죠.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전 세계의 음악 관계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지, 왜 K-팝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는지를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태국 방콕의 한 스튜디오에서 리사의 솔로 앨범 준비 과정을 취재하게 됐어요. 한국의 완벽한 시스템을 목격한 후라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차이점들이 있었죠. 이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발견한 건 작업 환경의 차이였어요. 한국에서는 수십 개의 전문 스튜디오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단 하나의 허름한 스튜디오가 전부였죠. 음향 장비도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낡았고 녹음실의 방음 상태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안무 연습실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벽면 전체가 거울로 되어 있고 최신식 음향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데 여기는 작은 거울 몇 개와 휴대용 스피커가 전부였죠. 리사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읽혔어요. 스태프의 규모도 큰 차이가 났어요. 한국에서는 한 곡을 작업할 때 최소 50명 이상의 전문가가 투입됐는데 여기서는 고작 대여섯 명이 전부였죠. 그마저도 대부분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지 스태프들이었어요. 촬영 현장의 분위기도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 단위로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 일정이 자주 변경됐죠. 전문 코디네이터도 없어서 의상이나 메이크업도 즉석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리사도 점점 지쳐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받았던 전문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보컬 트레이너도, 안무 감독도, 심지어 매니저도 제대로 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무대 세트 제작 과정을 지켜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3D 시뮬레이션으로 완벽하게 설계했던 무대가 여기서는 종이에 그린 스케치 한 장으로 시작됐죠. 조명 시스템도 기본적인 수준에 그쳤어요. 음악 작업도 순조롭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수십 번의 피드백과 수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는데 여기서는 그럴 만한 전문가도 시스템도 없었죠. 리사의 목소리에서 점점 자신감이 사라져가는 게 느껴졌어요. 홍보 전략도 초라했어요. 한국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치밀한 마케팅 플랜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SNS 몇 개와 현지 방송 출연이 전부였죠. 글로벌 스타의 컴백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었어요. 녹음실 밖에서 리사와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이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더라고요라는 그녀의 말에 깊은 공감이 됐어요. 앨범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욱 분명해졌어요. K-팝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수많은 전문가들의 노력과 최첨단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벗어난 순간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이미 예상할 수 있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제작 시스템이 아닌 글로벌 스타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인프라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진가는 이제부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였어요. 리사의 솔로 앨범이 발매된 날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 쇼케이스가 열렸어요. 한국에서의 화려했던 무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조명도 음향도 무대도 모든 것이 초라했어요. 전 세계 실시간 중계는커녕 현지 방송 한 곳에서만 중계를 했죠. 빌보드 기자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블랙핑크 시절 리사의 퍼포먼스는 전 세계를 압도했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무대 매너도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완벽한 백업 댄서들 대신 급하게 섭외한 현지 댄서들과 호흡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음악방송 출연 영상을 보며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카메라 워킹부터 조명, 음향까지 모든 것이 퍼포먼스를 빛내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됐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학교 축제 같은 수준이었죠. 리사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게 보였어요. 글로벌 차트의 반응은 더욱 냉혹했어요. 블랙핑크 시절에는 늘 상위권을 지키던 리사의 이름이 이제는 찾아볼 수도 없었죠.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도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해외 음악 전문가들의 평가도 신랄했어요. 프로덕션 퀄리티가 아마추어 수준이다. 더 이상 글로벌 스타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다 같은 혹평이 쏟아졌죠. 특히 미국의 유명 음악 프로듀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벗어난 순간 스타성의 90%를 잃어버렸다고 평가했어요. SNS 반응은 더욱 처참했어요. 전 세계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고 일부는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죠. 이게 정말 블랙핑크의 리사가 맞나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같은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국제음악 페스티벌에서도 더 이상 리사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코첼라, 롤라팔루자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러브콜을 받던 그녀가 이제는 태국, 국내 행사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했죠.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한 유명 패션 브랜드와의 계약이 취소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글로벌 브랜드들은 더 이상 리사에게서 월드클래스 스타의 면모를 찾지 못했나 봐요. 한국에서 완벽하게 관리되던 스타성이 시스템을 벗어난 순간 빛을 잃어버린 거죠. 음원 스트리밍 수치도 급격히 하락했어요. 블랙핑크 시절에는 신곡이 나올 때마다 24시간 만에 수천만 뷰를 기록했는데 이제는 몇 주가 지나도 100만 뷰를 넘기지 못했죠. 이건 단순한 인기 하락이 아닌 시스템의 차이가 만든 결과였어요. 매니지먼트의 부재도 큰 문제였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스케줄이 완벽하게 조율됐는데 이제는 무분별한 스케줄 관리로 컨디션이 급격히 저하됐죠. 방송에서 실수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고 그때마다 악성 댓글은 더욱 늘어났어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리사는 처음으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곳에서는 제가 오직 음악과 퍼포먼스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났어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더욱 분명해졌어요. K-팝의 성공은 단순히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의 성공이 아니었다는 걸요. 완벽한 시스템과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였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단순한 제작 시스템이 아닌 글로벌 스타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시스템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진가는 앞으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였어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로제의 신곡 온더그라운드를 듣고 있었어요. 같은 블랙핑크 출신이지만 리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로제의 솔로 활동이 시작된 거죠. YG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준비된 그녀의 컴백은 특별했어요. 전 세계 동시 생중계로 진행된 로제의 쇼케이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최첨단 LED 스크린이 둘러싸인 무대, 완벽한 밴드 사운드, 수백 명의 스태프가 만들어낸 황홀한 퍼포먼스까지. 이건 무대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죠. 모든 음악 방송마다 새로운 버전의 무대가 준비됐어요. 한국의 방송사들은
로제의 무대를 위해 특별한 카메라 워킹과 조명을 준비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통해 완벽하게 전달됐죠. 한 번도 같은 무대가 반복되지 않았어요. 글로벌 차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빌보드 핫1 72, 영국 오피셜 차트 43위,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8위까지 K-팝 솔로 아티스트의 새로운 역사가 써지고 있었죠. 전 세계 음악 팬들은 로제의 성공을 축하했어요. 특히 프로덕션 퀄리티에 대한 평가가 놀라웠어요. 세계적인 음악 프로듀서들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 퀄리티, 팝 역사상 가장 완벽한 프로덕션 같은 찬사를 보냈죠. 한국의 제작 시스템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리사의 현재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극명했어요. 로제는 매주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지만 리사는 태국 국내 방송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했죠.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시스템이었어요. 로제의 스케줄 관리도 완벽했어요. 모든 일정이 컨디션을 고려해 조율됐고 이동 시간까지 계산된 완벽한 플랜이 있었죠. 덕분에 그녀는 매 무대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시스템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패션 브랜드들의 반응도 달랐어요.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들이 로제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그녀의 패션은 전 세계 트렌드가 됐죠. 한국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만들어낸 완벽한 스타일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음원 성적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로제의 뮤직비디오는 24시간 만에 4천만 뷰를 돌파했고 음원 차트는 연일 신기록을 경신했죠. 한국의 마케팅 시스템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어요. 미디어 트레이닝의 차이도 확연했어요. 로제는 모든 인터뷰에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고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처했죠. YG의 체계적인 미디어 트레이닝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취재를 위해 YG 본사를 다시 찾았을 때 로제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란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백 명의 전문가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완벽했죠.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K-팝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나 운이 아니었다는 걸요. 완벽한 시스템과 끊임없는 혁신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죠. 그리고 이 진실은 곧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거였어요. 스티브 아오키, 디플로 같은 세계적인 프로듀서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어요. 그들도 이제는 알았던 거죠. 음악 산업의 미래가 한국에 있다는 걸요. 그들의 선택은 곧 현실이 되어 나타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방콕 거리를 걷다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어요. 삼성전자가 태국 공장 철수를 선언한 거였죠. 30년 넘게 운영해온 가전제품 공장이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뉴스를 취재하면서 저는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됐죠. 처음에는 단순한 기업의 결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장 취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시스템과 태국의 시스템이 만든 엄청난 격차가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한국의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고 직원 교육부터 품질 관리까지 완벽했죠. 그들의 말에서 한국 시스템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더 큰 충격은 현대자동차였어요. 태국 동부 라용 지역에 계획했던 전기차 공장 설립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죠. 4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시스템의 차이였죠. 현지 기업인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우리가 한국의 시스템을 너무 얕봤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죠. 한국 기업들이 가진 시스템의 완성도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죠. 취재를 위해 베트남에 갔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태국 대신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를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베트남은 이미 한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어요. 베트남의 한 공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5년 전부터 한국식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시스템이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됐죠.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태국으로 돌아와 경제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분석은 한결같았죠. 한국의 시스템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닌 완벽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리사의 이야기와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K-팝 스타든 제조업이든
결국은 시스템의 차이가 성패를 가르는 거였죠. 한국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던 거예요. 현지 언론들의 논조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기업들의 갑질이라고 비난하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그들의 깨달음은 너무 늦었어요. 빌보드 본사로 돌아와 마지막 기사를 쓰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엔터테인먼트든 제조업이든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거예요. 제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코리안 시스템 더 퓨처 오브 글로벌 인더스트리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빌보드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됐죠. 전 세계 언론들이 이 기사를 인용했고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산업 시스템이 아닌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표준이라는 걸요.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은 이미 세계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찾았을 때 거리의 빌딩들이 달리 보였어요. 이제는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는 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에밀리 씨의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것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리사도 다시 한국의 시스템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예전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릴 거라 확신해요. 오늘 사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콘서트였습니다.